안녕하십니까. 이용돈의 굿모닝 LA 시작합니다. 어제는 막내가 학교를 등교하는 어떤 첫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교재를 받으러 드라이브-스루 형식으로 선생님하고도 인사를 하고 교재도 받는 행사에 참여하느라고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자, 혹시 많은 분들은 아니실지라도 굿모닝 LA를 기다리셨던 분들에게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굿모닝 LA 역시 우리가 지금 가장 관심 있게 생각하는 경기 부양안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방의회에서는 추가 경기 부양안 협상에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결국 13일 상원이 이제 휴회에 들어갔죠. 그리고 하원도 9월 15일까지는 다시 의회에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에 따라서 7월로 종료된 연방특별실업수당 600, 전국민 1200, 또 2차 PPP 등 우리에게 큰 관심이 될 만한 것들이 이달 내 합의 통과는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자, 이에 따라서 그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일에 그 연방특별실업수당 300 지급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잖아요. 포브스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될 것으로 나타나고요. 빠르면 이번 주부터 일부 주들에서 연방특별실업수당의 지급 재개가 시작될 전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7개 주가 피마와 이제 16일까지 계약을 완료했고 조만간 지급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는 피마의 지급 계약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언제 이를 시행할 계획인지 등에서 알려진 바가 전혀 없고, 또 피마가 1차로 계약을 마친 7개 주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그 피마가 갖고 있는 돈이 총 440억 달러인데요. 그래서 주당 300달러 연방특별실업수당이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트럼프 행정명령에 따른 연방특별실업수당 지급 계약을 신청하지 않은 주들은 오는 9월 10일까지 피마에 이를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이게 논란이 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요. 원래는 이제 400달러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 100달러는 이제 주정부에서 주고 300만 연방에서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이 과정에서 해당 주정부가 100달러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을 경우 기존에 지급하는 주정부 실업수당 액수로 이 규정을 대체하도록 해서 기존 주정부 실업수당 수령액이 주당 100달러가 안 되는 사람들은 연방이 주는 300달러마저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어서 살짝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마저도 이 440억 달러라는 것을 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을 몇 천만 명으로 나눠보니까요, 정말 길어야 한 달 정도밖에 받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지원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앞으로의 그 길이 첩첩산중이다, 산 넘어 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더 정확한 것이 나올 때까지 2차 경기 부양안에 대한 말씀을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영상대회로 개막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어제 첫날 밤 미셸 오바마, 그리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공화당 소속 존 케이시 전 오하이오 주지사 등이 연사로 나서서 국가위기 대응에 실패하고 미국을 분열과 증오에 빠뜨린 트럼프의 4년을 끝내자 촉구를 했습니다. 특히 어제 가장 역시 연설을 잘한 분은 미셸 오바마 여사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는 잘못된 선택이었다며 코로나 바이러스 등 국가위기 대응에 실패했고 미국을 혼돈과 분열, 증오에 빠뜨렸다고 성토하고 트럼프 4년을 끝내고 조 바이든 후보를 선출해서 미국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또 평생 공화당원이라는 존 케이식 전 오하이오 주지사는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로 등장해서 미국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 트럼프의 제한 4년은 잘못된 길이었고 그런 길로 앞으로 계속 간다면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고 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오게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코로나 사태로 보통 4천여 명의 대의원들과 수만 명의 당원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못한 것은 물론 주요 연사들 또 전 부통령 후보들조차 직접 참석하지 못한 채 영상 전당대회로만 치르고 있어서 이게 막 함성도 있고 박수도 있고 하는 어떤 축제의 분위기가 빠져서 전당대회 분위기 띄우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데요. 어쨌든 오늘도 이틀째 메이저 방송의 중계로 전당대회는 이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제 한 건 하셨습니다. 전당대회 첫날인 어제 격전지를 잇따라 찾으며 집중 견제를 했는데요. 그중 한 곳이 공교롭게도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열리는 위스콘신주였습니다. 원래 통상 남의 집 축제 때는 주목을 받을 만한 언행을 하지 않으면서 존중하는 것이 미 정가의 전통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바이든 전 부통령을 난타했는데요. 이런 것을 거머리 전략이라고 그렇게 언론들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이든 캠프에서는 영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팍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상대당의 행사를 존중하는 관행을 따르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팍스 뉴스에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가짜 언론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대단합니다. 대단하다. 일지 대단해요. 일지는 각자 알아서 해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이야기입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관련 수치들이 꾸준히 하락하면서 주정부가 제시한 안전 기준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모든 카운티에 대해서 6가지 안전 지표를 제시를 했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LA 카운티가 현재 5가지 조건을 충족을 했는데 그 6가지가 뭐였냐면요. 테스트 용량, 지역사 내 바이러스 전파량, 현재 입원자 수, 중환자실 침대와 인공호흡기 물량, 또 병원 수용 능력, 그리고 양성 비율 하락이 포함되는데 다른 건 다 좋은데 이 양성 비율이 감소해야 하는데 2주 동안 인구 10만 명당 100건 미만의 신규 확진자 수를 기록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이 가장 좀 문제인 거죠. 어제 보고된 게요. LA 카운티 신규 감염이 1185명, 사망자 19명이고요. 오렌지 카운티 신규 감염은 216명에 사망자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WHO가요. 코로나19 전염병 양상이 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20에서 40대 젊은 층이 이 확산을 주도하고 있고 대다수는 감염 사실도 모르고 있다. 또 자각 증상 없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감염 취약계층에 더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덥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오는 21일까지 화씨 90도대의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오늘 일단 LA 지역 낮 최고 기온이 99도로 체감 온도는 109도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발렌시아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오늘 110도로 정점을 찍은 후에도 19, 20, 21 이렇게 계속 100도가 넘는 날씨를 유지할 것으로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적인 폭염 때문인지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어제 에너지 관련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함에 따라서 전력회사들은 전력 사용이 절정에 달하는 시간대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백업 에너지 지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백업 에너지를 이용하겠다는 것은 정말로 이머전시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이 갑작스럽게 정전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인데 어젯밤에 100만여 가구의 순환 정전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일단 기온이 예상보다 밤에 좀 다소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낮아진 기온 때문에 에어컨 사용을 줄였고요. 또 자발적으로 절전을 하는 주민들 때문에 블랙아웃 조치는 피할 수 있게 됐고요. 그러나 이 며칠 계속 덥기 때문에 아직까지 언제 정전이 될 수 없는 사태 이거에 대해서는 각자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버와 리프트가 캘리포니아에서는 영업을 중단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사실 그동안 이제 공유 서비스로 넘어가는 체제에서 본인 자동차를 처분하고 우버와 리프트로 출퇴근을 하면서 움직였던 분들도 많고 앞으로 또 재택근무가 이어지면서 내 차량이 점점 집에 두세 대 있던 것이 한두 대로 줄어들고 급할 때는 우버와 리프트를 아주 요긴하게 잘 사용하셨던 분들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우버와 리프트가 운전사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법원 명령에 반발해서 우회로를 찾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버나 리프트를 대신해서 영업하겠다라는 업체를 찾는 거죠. 그러면은 우버나 리프트는 이름을 빌려 영업하는 외부 업체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우버나 리프트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우버나 리프트를 통해서 그동안 수입을 올렸던 분들에게는 또 다른 해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고요. NBA가 어제부터 플레이오프에 돌입했습니다. 현재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는 레이커스와 클리퍼스가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선 어제 LA 클리퍼스는 달라스에게 1승을 거뒀고요. 덴버는 유타에게 1승을 거뒀고요. 오늘부터 로스앤젤레스 레이커스는 어제 멤피스와의 단판 승부로 올라온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와 1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서부에서는 휴스턴과 오클라호마 썬더가 1차전을 치르게 되고요. 자, 그리고 동부로 가보면요. 동부에서는 보스턴 셀틱스가 필라델피아에게 먼저 1승을 거뒀고요. 토론토가 브루클린에게 1승을 거뒀습니다. 또한 오늘 인디애나 페이서스와 마이애미 히츠가 그리고 미러키와 올란도의 경기가 각각 벌어지게 됩니다. 이영돈의 굿모닝 LA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